작년 한 해 폐업 신고가 100만에 거의 닿았습니다. 98만이라는 숫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뉴스 한두 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요즘은 장사가 망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손님이 갑자기 확 끊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천천히, 아주 조용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식으로 사라집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붕괴가 어디서 먼저 터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지갑과 일상의 어떤 신호인지 경제적인 관점으로 끝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살짝만 말하면요. 지금 무너지는 건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유 자체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이런 느낌 한 번쯤 받으셨죠? 간판은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어요. 점심인데도 테이블이 비고 주말인데도 주차장이 텅 비고 예전엔 예약 경쟁이던 곳에서 당일 할인 문자가 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폐업 신고 98만은 누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조건이 동시에 겹쳤다는 뜻이에요. 금리, 원가, 인건비, 임대료가 같이 올라가는데 매출은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소비자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덜 쓰는 게 아니라 쓰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큰 돈 한 번에서 작은 돈 여러 번으로, 물건에서 경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에서 나를 지키는 소비로요. 이 흐름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적으로 밀립니다. 가장 먼저 체감이 오는 곳부터 보죠. 결혼식장입니다. 예전엔 동네에 웨딩홀 하나만 잘 돌아가도 주변 상권이 같이 살아났어요. 꽃집, 정장, 미용실, 사진관, 식당까지 줄줄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요즘 결혼식 가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식장이 예전만큼 붐비지 않거나 아예 건물이 다른 업종으로 바뀐 곳도 많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더 한다. 그래서 예식장이 망한다. 이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결혼 건수는 시기마다 출렁이지만 예식장이라는 비즈니스는 고정비가 너무 큽니다. 건물 유지비, 인력, 식자재, 행사 운영비가 계속 나가요. 손님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을 하나의 행사 체면, 가족의 큰 이벤트로 생각했다면 요즘은 결혼 준비 자체가 부담이 됐어요. 스드메, 예식 비용, 하객 문화까지 이걸 꼭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이 질문이 한번 생기면 시장은 생각보다 빨리 작아집니다. 또 하나는 지역 문제입니다. 수도권은 그래도 수요가 남아있는데 지방은 결혼 정령 인구 자체가 줄고 인구 이동으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니까 주말에도 불이 꺼진 예식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다른 시설로 바뀌죠. 예식장 조명이 병원 침대로 바뀌는 장면이 그냥 업종 전환이 아니라 지역 인구 구조의 신호가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입니다. 이건 정말 체감이 큽니다. 어디는 원생이 없어서 반을 합치고 어디는 교사가 줄고 결국 문을 닫아요. 여기서 핵심은 어린이집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돌봄 인프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맞벌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출산이 더 부담되고, 결국 아이 수가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폐업은 단순히 자영업 통계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 통계에 가깝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대단지 중심으로만 살아남고 오래된 주거지나 지방 소도시는 더 빨리 비어갑니다. 사람이 줄면 업종이 사라지고 업종이 사라지면 사람이 더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먼저 무너진 뒤에 공공이 채우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지금은 어느 동네에 뭘 더 만들까가 아니라 어느 동네에서 뭘 유지할 수 있을까가 현실적인 질문이 됐어요. 그 다음은 골프장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골프가 거의 국민 스포츠처럼 번졌죠. 그린피가 오르고 예약이 어려워지고 회원권 가격이 튀었습니다. 그런데 거품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골프는 전형적인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돈이 조금 여유롭고 시간이 조금 남고 기분이 조금 풀려야 나가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생활비가 오르고 여행이 다시 열리면 선택지가 늘어나죠. 그 순간 골프는 경쟁을 시작합니다. 국내 골프냐 해외여행이냐 아니면 아예 취미를 줄이느냐. 그리고 이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MZ세대가 골프를 트렌드로 소비했을 때는 빠르게 커졌는데 트렌드는 더 빠르게 식습니다. 특히 비용이 크면 더 그래요. 한 번 나가면 라운딩 비용, 식사, 장비, 이동까지 합쳐서 체감 지출이 꽤 크잖아요. 이게
경기 둔화 국면에선 가장 먼저 줄어드는 지출입니다. 이런 시장은 공급이 늦게 따라오다가 나중에 과잉이 됩니다. 골프장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죠. 수요가 한창일 때 투자했다가 수요가 꺾일 때 문을 여는 구조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골프장 매물이 쌓인다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한국 자영업의 잔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행 간식입니다. 탕후루 같은 것들요. 작년에 길거리에서 못 본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임대문의 종이가 더 흔합니다. 유행은 원래 위험합니다. 다만 요즘 유행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유행 주기가 너무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한 번 뜨면 몇 년은 가는데 지금은 몇 달 만에 식어요. 왜냐하면 소셜미디어가 유행을 폭발시키는 속도만큼 질려버리는 속도도 폭발시키거든요. 여기에 프랜차이즈 구조가 붙으면 더 잔인해집니다. 본사는 확장으로 돈을 벌고 점주는 매출로 버티는데 유행이 꺼지면 점주만 남습니다. 게다가 건강 이슈까지 붙으면 더 빨리 꺼져요. 당 섭취 논란이 나오면 소비자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맛있긴 한데 자주 먹긴 부담돼 이 한마디가 시장을 바로 꺾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대형마트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체감하죠. 예전에는 주말에 마트 가면 주차장부터 전쟁이었는데 요즘은 카트가 덜 붐빕니다. 핵심은 마트가 못해서가 아니라 장 보는 행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장을 한 번에 크게 보는 대신 필요한 만큼 자주 그리고 집에서 클릭으로 해결합니다. 신선식품도 새벽에 오고 생수나 휴지도 굳이 들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 변화는 유통 권력의 이동입니다. 누가 더 싸게 파느냐를 넘어서 누가 더 편하게 가져다 주느냐로 승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는 점포 효율을 재조정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각이나 용도 전환 얘기가 나옵니다.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더 고민이 커져요. 장사로 버는 돈보다 땅을 정리해서 현금화하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이 싸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강한 이유는 시간입니다. 요즘 소비자는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아낍니다. 시간을 아끼는 쪽으로 산업이 재편되면 오프라인은 가야 할 이유를 새로 만들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주유소입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주유소가 줄어드는 건 예견된 일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더 복합적입니다. 기름을 넣는 차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주유소는 땅 위에서 하는 장사입니다. 땅값은 비싼데 마진이 박하면 버틸 이유가 사라집니다. 도심 주유소가 하나씩 없어지면 처음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원래 주유소가 별로 없었잖아라고 기억이 바뀌는 순간이 와요. 그때 업종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럼 충전소로 바꾸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전환비용과 입지, 규제, 전력 인프라 문제까지 생각하면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 일부는 복합 공간으로 바뀌고 일부는 아예 부동산 개발로 넘어갑니다. 이건 에너지 전환이 산업 지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다음은 동네 서점입니다. 이건 경제 얘기면서 문화 얘기기도 합니다. 서점이 사라지는 이유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라고만 하면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콘텐츠 소비 방식이 바뀐 겁니다. 글을 읽는 시간 자체가 영상과 쇼츠, 피드로 나뉘었어요. 집중해서 한 권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면 동네 서점은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온라인 서점은 할인, 당일 배송, 재고 다양성에서 오프라인을 이깁니다. 동네 서점은 책을 사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으로 재정의해야 하는데 그걸 하려면 공간 비용을 감당해야 하죠. 임대료가 비싸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점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가게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곳이 줄어드는 것이고 아이가 책을 우연히 집어드는 공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학습과 문화 소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돈이 돌지 않는 곳은 결국 사람이 덜 머물고 사람이 덜 머무는 곳은 더 빨리 비어가요. 그리고 지금 정말 신박한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필수 인프라에 가깝죠. 그런데 동네에서 소아과가 줄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아이가 열이 나도 갈 곳이 없어서 아침부터 병원 문 앞에 줄을 서는 일이 생깁니다. 오픈런이라는 말이 의료에서 나온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저출산이 큰 축입니다. 환자 수가 줄면 수익 구조가 약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아과는 진료 난이도가 높고 보호자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리스크도 큽니다. 그런데
보상 구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이 지원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병원은 더 바빠지고 더 지치고 결국 문을 닫거나 다른 과로 전환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네 소아과 하나가 사라지면 그 동네의 젊은 가족은 불안을 느끼고 이사나 생활 계획에도 영향을 받아요. 결국 인구가 빠지고 인구가 빠지면 다른 업종도 더 빨리 무너집니다. 소아과는 그냥 병원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망입니다. 이쯤에서 댓글 분위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런 말들 정말 많아요. 애 열나면 진짜 어떡하냐. 아침부터 줄 서다가 회사 지각했다. 반대로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도 소아과는 돈 벌지 않나? 그런데요. 돈을 버는 병원과 돈이 도는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요가 줄고 비용과 리스크가 커지면 선택이 바뀌는 거죠. 다음은 뷔페식 레스토랑, 특히 저가 뷔페나 가성비 뷔페입니다. 예전엔 한식 뷔페가 직장인 점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가 구조가 무너져서 그래요. 뷔페는 손님이 많이 먹어도 평균으로 맞춰서 남기는 사업인데 식재료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 평균이 깨집니다. 특히 뷔페는 손이 많이 가요. 조리, 리필, 설거지, 위생관리까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오르면 가격을 올려야 하죠. 문제는 뷔페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면 차라리 다른데 가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뷔페는 양쪽에서 눌립니다. 원가는 올라가고 가격은 쉽게 못 올리고 결국 품질을 낮추거나 구성을 줄이게 되는데 그러면 손님이 더 빠집니다. 이때부터는 회복이 아니라 하락의 기울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건설업체 이야기로 갈게요. 이건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긴장감 중 하나입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면 충격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자금 회수 속도가 느려지는데 건설은 돈이 계속 나가거든요.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금융비용이 매달 나갑니다. 분양이 막히면 현금 흐름이 막히고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 같은 이슈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하청입니다. 레미콘, 철근, 인테리어, 장비업체, 지역 식당까지 연쇄로 흔들립니다. 건설은 지역 경제의 큰 파이프라서 한번 막히면 물이 다 같이 마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문제가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식장, 어린이집, 소아과, 건설, 서점이 같이 흔들린다는 건 결국 인구 구조와 지역 경제, 소비 습관이 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정리해보면 지금 몰락하는 업종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정비가 크고 전환이 느리다. 둘째, 소비자의 습관 변화에 직접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 업종이 안전하냐가 아니라 내 업종이 습관 변화의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냐입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얘기도 해야죠. 위기 속에 기회는 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예전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바뀐 흐름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갑니다. 예식장이 줄어도 결혼을 더 작은 규모로 더 합리적으로 하려는 수요는 남습니다. 어린이집이 줄어도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서비스는 필요해집니다. 골프가 꺾여도 더 저렴하고 짧은 형태의 레저는 살아남습니다. 유행 간식이 꺼져도 브랜드와 품질로 버티는 곳은 남습니다. 대형마트가 흔들려도 오프라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목적형 방문으로 재편됩니다. 주유소가 줄어도 이동과 에너지, 인프라의 형태가 바뀌면서 새로운 자리가 생깁니다. 서점이 줄어도 커뮤니티형 공간과 큐레이션형 콘텐츠는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소아과가 힘들수록 의료 인프라와 정책, 그리고 지역 기반의 해결책이 더 절실해지고요.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무너지는 건 불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와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예전보다 덜 하게 된 곳이 있으신가요? 그곳이 왜 멀어졌는지, 가격 때문인지,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아예 갈 이유가 사라졌는지 댓글로 한 번만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지금 한국 소비의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